2018년 서울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40대 후반 여성이 흉기에 찔려 살해됐습니다. 전 남편 A가 긴급 체포됐는데요. 피해자는 이혼 후 4년 동안 A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아 여러 차례 거주지를 옮기면서 피해 다녔지만 결국 안타깝게도 살해되고 말았습니다. 지금부터 이 비극적인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90년대 말 가정폭력 방지법과 가정폭력 처벌법이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가정폭력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가정 내 문제로 치부돼서 사회적으로 방치되어 왔는데요. 이러한 가정폭력이 다른 사회적 폭력보다 지속적이고 상습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사회와 국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되면서 제정된 법률입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 사회 특유의 문화와 분위기가 가정폭력 근절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 것이 사실입니다. 집안일에 바깥에서 개입하기를 꺼리는 문화 때문인 거죠. 그래서 어떤 분쟁이 벌어지더라도 되도록 집안 구성원들이 알아서 해결하도록 기다리거나 어찌 보면 외면하는 풍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단순 가정 내 불화를 넘어 강력범죄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또 심지어 살인으로 번지기도 했죠. 그래서 이제는 제도가 많이 정비됐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원칙적으로 경찰이 즉각 현장으로 출동하고 또 가해자와 피해자를 신속히 분리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 시스템도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전의 문제점이 많이 개선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전히 끔찍한 사건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강서구 주차장 전처 살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검사는 무기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했는데요. 전 남편 A가 불화의 원인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고 또 피해자를 찾지 못하게 되자 집요하게 추적했으며 발견한 뒤에는 미행하고 또 위치를 추적해서 살해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딸을 비롯한 유족들은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보복을 받지 않을까 두려워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전 남편 A가 반성문을 통해 뒤늦게나마 유족들에게 사죄 의사를 표시한 점, 또한 다른 중대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서 징역 30년형을 선고했고 이후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건은 딸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버지의 사형을 촉구하는 글을 올리면서 주목을 받게 됐는데요. 특히 둘째 딸이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나와서 아버지가 출소한 다음 우리 세 딸에게 보복할까봐 두렵다. 더 이상의 피해자가 없도록 신변을 보호해달라. 이런 호소를 했습니다. 또 온라인 커뮤니티에 살인자인 아빠의 신상을 공개한다면서 실명을 공개하고 또 사진도 올렸는데요. 이렇게 아버지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했는데요. 아버지가 결혼 전부터 25년 동안 어머니를 폭행해왔다고 밝힌 겁니다. 특히 2015년, 2016년 두 번이나 경찰에 어렵게 신고를 했는데 하지만 아버지의 보복이 두려웠던 어머니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서 아버지는 풀려났고요. 결국 이번 비극으로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15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접근 금지 조치를 받고도 다시 찾아가서 살해 위협을 했던 사실도 알려졌는데요. 법상 가정폭력이란 가정 구성원 사이에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고 또 여기서 가정 구성원에는요. 배우자, 또 사실혼 배우자, 또 그뿐만 아니라 배우자였던 사람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전 남편 A 역시 가정폭력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가정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격리 조치가 허술했다는 비판을 받았는데요. 또한 자주 나오는 얘기지만 가정폭력은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한다는 그런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여전히 법적 공백이 존재한다는 점을 알려준 사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끔찍한 사건이 더 있습니다. 2020년 사건인데요. 아들이 아버지를 둔기로 내리쳤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번엔 어머니가 아들이 쓴 둔기로 숨이 붙어있던 남편을 다시 내리쳤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사건일까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요, 60대 어머니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40년간 이어진 가정폭력을 참지 못하고 남편을 살해했다고 자백했는데요. 하지만 열흘 뒤에 경찰은 이번엔 40대 아들도 공범이라면서 체포했습니다. 단독범행이라고 주장했던 어머니가 사실은 아들과 함께 한 거라고 털어놨기 때문인데요. 이들 가족에게는 대단히 복잡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당일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목을 졸랐습니다. 휴대전화 요금제와 관련한 사소한 갈등 때문이었는데요. 당시 신고를 받은 경찰이 집으로 출동했지만 아내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혀서 사건이 그대로 종결됐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뒤에 아들이 귀가했고요. 그 일을 두고 아버지와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우리 둘이 죽어야 끝난다 라고 말하면서 염산 한 통을 건네주었는데요. 하지만 아무도 그걸 실제로 마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밤이 됐는데요. 또다시 아버지가 주먹으로 어머니를 때렸습니다. 그렇게 되자 이제 아들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아버지를 때렸는데요. 그리고는 집에 있던 둔기로 아버지를 내리친 겁니다. 체포된 아들이 경찰에서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40년 동안 지속된 가정폭력을 끝내려 했다. 실제로 이들 부부가 1975년도에 결혼한 뒤부터 지금까지 계속 가정폭력이 이어져 왔습니다. 한편 아버지가 쓰러지자 이걸 본 어머니는 아들의 범행을 안고 가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쓰러진 남편의 입안에 염산을 부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의식이 남아있던 남편이 입을 열지 않아서 실패했고요. 그러자 어머니는 아들이 사용했던 그 둔기로 남편을 수차례 내리쳐서 살해했습니다. 이후 국민참여재판이 열렸고요. 아들에게는 징역 7년, 어머니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하되 집행을 5년간 유예했습니다. 즉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인 거죠. 이렇게 남편을 죽인 아내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겁니다. 이에 관하여 재판부는 모자가 거동이 불편하고 만취 상태인 피해자를 살해했기 때문에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40년간의 가정폭력이 원인이고 또한 유족을 비롯한 주변 인물들 모두 선처를 바란다는 점을 참고했다면서 특별한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37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남편을 살해한 60대 아내에게 징역 4년형이 확정된 2017년 사건입니다. 당시 남편은 계보임에 갔다가 술 마시고 늦게 들어왔다면서 아내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유리잔을 집어던졌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그 순간 결혼 생활 내내 주먹을 휘둘러 온 남편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치밀어서 집에 있던 장식용 수석으로 남편의 머리를 내리쳤고요. 또 바닥에 쓰러져서 출입문 쪽으로 기어가는 남편을 따라가서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했습니다. 한편 재판에서 아내는 가정폭력에 대한 방어 차원에서 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동안 칼에 찔리거나 베인 적도 있었고 또 사건 당시에도 남편이 손찌검을 시작하자 극도의 불안과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그런 일을 저질렀다면서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배심원 전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고요. 재판부도 징역 4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당방위나 공포상태의 과잉방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이미 쓰러져서 방어 능력을 상실하고 도망치는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돌로 내리쳤기 때문인데요. 지금까지 3가지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제가 3가지 숫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5, 37, 그리고 40. 조금 전 말씀드린 각 사건에서 가정폭력이 지속된 시간입니다. 끔찍한 결말도 그 자체로 참 안타깝습니다만 25년, 30년, 그리고 40년이라는 이런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폭력이 지속된 가정은 그 자체로 지옥이나 다름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가정폭력에 대해 더 고민하고 또 더 잘 알아야 하는 이유는 많은 법령이나 제도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으로는 다 대응하고 대처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통의 시간은 예방해야 되고요. 그리고 안타깝게 발생했다면 빠른 시간 내에 종결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인식해야 되는 것인데요. 이와 함께 더욱더 적극적으로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또는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 역시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야 하겠습니다.